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사회통계 두 번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에 부분은 별로 뭐 중요한 게 없었죠? 앞에 부분 중요한 게 없었는데 통계가 왜 필요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있는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직접 푸셔야 돼요. 이걸 못 푸시면 어떻다? 이제 꽈락이야. 이거는 푸셔야 돼. 이거 풀어야 되는 것들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대표값. 대표값이라는 것은 자료 전체의 데이터에 대해서 한눈에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대표값. 자, 이거 필요한 건 내용들은 없고요. 뭐라 자료 전체 중에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대표값은 반드시 종류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제가 또 반복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 요거는 반드시 좀 살펴보셔야 돼요. 네? 네. 자, 이 어떤 내용들인지 좀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에는 산수평균, 조합평균, 기하평균, 절사평균 등이 있고요. 중앙값, 중앙치, 중위수, 최빈수, 최긴값, 최빈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대표값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료 중에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정보를 뭐라고 한다? 하나의 값을 대표값이라고 한다. 대표값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습니다. 좀 하나씩 보죠. 첫 번째 산술평균입니다. 자, 산술평균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거죠. 다시요.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n. 여기서 n이 뭐예요? 표본수, 응답자 수를 그냥 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산술평균이라고 한다. 가장 많이 쓰이죠. 요거는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기하평균, 조합평균 한번 보겠습니다. 기하평균, 조합평균. 자, 이런 식이 나타났습니다. 조합평균 이런 식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포기하시면 돼. 뭐라고요? 다음 생에 공부하시면 돼. 네? 개근데 전혀 안 통하는데? 뭐라고요? 다음 생에 하세요. 다음 생에. 못 구해. 읽을 수도 없어. 읽을 수도 없어. 만약에 문제의 기하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찍어야지. 넘어가긴 그렇고 찍어야지. 평균보다 좀 작은 걸로 그냥 찍어 그냥. 방법 없어. 이거 공부하느니 조사 받으면 공부하는 게 더 나아. 왜? 이거 읽을 수도 없잖아.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자, 파이는 i는 1부터 n까지 xi n분의 1 이렇게 됩니다. 파이라고 합니다. 요거서부터 여기까지. 에? 파이. 3.14 뭐 그것처럼 이거 합치는 것도 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다 합친다. 아시겠죠? 넘어서 그냥 하시면 돼요.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통계는 그냥 암기인데 이건 안 돼. 어차피 못 풀어. 이 암기를 해도 못 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평균보다 낮은 값 찍어. 방법 없어. 그냥 3점 버린다고 생각해. 방법이 없어. 근데 요거는 필요해요.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에는 어떤 것들 쓴다? 기하평균을 쓴다. 자, 속도, 시세, 유량 같은 거는 어떤 평균을 쓴다? 조합평균을 쓴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 요거는 가끔 나오니까 얘는 맞춰주셔야 되는데 값을 구하라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포기해. 다음 생에 공부해. 다음 생에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자, 저는 윤회 같은 거 안 믿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냥 버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값은 못 구해. 뭐라고요? 값은 못 구해. 하지만 얘네들은 필요해. 뭐라고요? 상승률, 성장률 같은 건 어떻게 된다고요? 기하평균, 속도, 시세 같은 거는 조합평균을 쓴다. 요 정도만 문제에 나오면 푸시면 되시겠죠? 푸시는 게 아니라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 절사평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사평균이라고 나오는데 이 절사평균의 의미를 좀 볼게요. 절사평균은 순서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자료가 순서가 있어야 되고요. 일부 극단치, 그러니까 위아래를 일부 버리고 산술평균을 구하는 것들을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절사평균. 다시요. 어떻게 된다고요? 순서가 있고
일부 그 위 아래를 일부를 버려버리고 산수의 평균을 내는 것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절사 평균을 한다. 절사 평균. 만약에 100개 중에 20% 절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개를 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100개에 20%니까 20%를 버리는 20개를 버리는 거예요. 다시 50개에 20% 버리면 몇 개예요? 10개잖아. 10개. 예? 그거는 암산은 되지 않아요? 다시 50개 중에 20%는 뭐예요? 5, 2, 10. 그러니까 10개를 버리는 거예요. 10개를 버린다는 것은 위에 5개, 아래 5개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100개 중에 20%를 버린다면 몇 개 버리는 거예요? 20개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10개, 아래 10개를 버려버리고 산수 평균을 내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절사 평균한다. 그러니까 극단값이 있을 때 이런 영향을 받게 이런 걸 쓰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야? 다시 볼게요. 근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5점 촉도인데 그러면 절사 평균을 하면 어떻게 되냐까 5 버리고 2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순서가 있고 가장 큰 거 5개 버리고 가장 작은 거 5개 버리고 산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1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럼 1을 10개 중에 5개만 버리는 거야. 그리고 평균을 내는 거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절사 평균을 합니다. 절사 평균. 자, 극단치가 있더라도 영향을 조금 덜 받겠죠? 극단치를 버려버리는 거니까. 네.